셔틀콕 여왕의 흔들리는 왕좌. 2025년의 무결점은 어디로 갔나? 전형 오픈 패배가 던진 충격적인 메시지와 그 너머의 진실. 2025년 세계 배드민턴계는 단 한 명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보배 안세영이다. 그녀는 한 해 동안 무려 11개의 국제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승률은 95%라는 경이로운 수치에 수렴했다. 코트 위에서 안세영은 벽 그 자체였다. 상대가 아무리 날카로운 스매싱을 날려도 그녀는 마치 상대의 수를 미리 읽고 있는 듯한 유연한 수비와 끝을 알 수 없는 체력으로 상대를 질식시켰다. 그러나 2026년 완벽했던 여왕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시즌 초반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을 제패하며 건재함을 과시하는 듯했으나 경기를 지켜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예전 같지 않았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시간은 눈에 띄게 길어졌고 셔틀콕을 쫓는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예전의 경쾌함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3월 배드민턴의 성지라 불리는 전형 오픈 결승전에서 터진 사건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안세영이 천적에 가까웠던 중국의 왕지이에게 0대2로 완패한 것이다. 이전까지 안세영은 왕지이를 상대로 10연승이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단순한 컨디션 난조라고 치부하기엔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무거웠고 반응은 둔탁했다. 과연 안세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단순히 누적된 부상 탓일까? 아니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 것일까? 1. 코트 위의 무거운 그림자. 체중 변화와 민첩성의 상관관계. 전형 오픈 결승전 직후 해외 언론과 기술 분석가들은 일제히 안세영의 신체적 변화에 주목했다. 2025년에 안세영이 탄탄하면서도 미끈한 근육질 몸매로 코트를 종횡무진 누볐다면 2026년에 그녀는 외견상으로도 확연히 두툼해진 모습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성능 스포츠 분석가는 안세영의 체형이 작년에 비해 훨씬 두꺼워졌다. 이는 단순한 근육량 증가라기보다 체중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배드민턴처럼 순발력과 정지 출발이 반복되는 종목에서 체중의 미세한 증가는 속도와 점프력 그리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왕지이와의 경기에서 안세영은 예전 같으면 가볍게 받아냈을 셔틀콕을 향해 몸을 던지는 빈도가 늘어났고 일어나는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다. 95%의 승률을 지탱하던 0.1초의 반응 속도가 무너지자 그녀의 철벽 수비도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다. 2. 역설적인 훈련 전략. 회복이 독이 되었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체중 변화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부상 방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안세영은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77경기를 소화했다. 이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살인적인 일정이었다. 시즌 종료 후 안세영의 코칭 스태프는 고질적인 무릎 부상과 체력 고갈을 우려해 훈련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었다. 부하가 큰 웨이트 트레이닝의 강도를 낮추고 휴식과 재활 그리고 영양 섭취를 통한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복의 균형이 깨졌다. 강도 높은 훈련이 줄어든 상태에서 영양 보충이 지속되자 가벼운 체지방 증가나 수분 정체 현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 부상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정적인 회복 전략이 되레 배드민턴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동적인 폭발력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안세영 파회법의 완성 사각지대를 찌르는 상대의 영리함 체력적 약점이 노출되자
상대 선수들의 공략법도 진화했다. 3. 그동안 안세영의 필승 공식은 늪 배드민턴이었다. 상대의 공격을 모두 받아내며 랠리를 길게 끌고 가 상대를 먼저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제 라이벌들은 안세영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왕지이가 보여준 전술이 대표적이다. 그녀는 안세영의 몸쪽으로 강한 스매싱을 날리는 대신 코트 내구석 깊숙한 곳으로 셔틀콕을 길게 보냈다. 체중이 늘어 이동 속도가 느려진 안세영을 코트 구석구석으로 끌고 다니며 거리로 승부한 것이다. 결국 안세영은 자신의 주목이었던 랠리 싸움에서 역으로 체력을 소진하며 자멸했다. 상대의 공격에 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움직여야 하는 거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범실을 쏟아낸 것이다. 육체의 비명 부상을 안고 뛰는 여왕의 투혼. 안세영의 위기는 단순한 체중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4. 전형 오픈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현재 오른쪽 허벅지 근육 파열과 만성적인 무릎 건염에 시달리고 있다. 체중이 늘어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전에 움직임을 재현하려다 보니 하체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한계치를 넘어선 것이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의 촘촘한 대회 일정 역시 안세영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세계 랭킹을 유지하고 올림픽 등 큰 대회에 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쉴 틈 없이 전 세계를 돌아야 한다. 부상을 완치할 시간도 늘어난 체중을 최적화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5. 다시 왕좌로 돌아가기 위한 3가지 열쇠. 안세영이 다시 무결점의 여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다음의 3가지를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첫째, 신체 구성의 최적화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에 최적화된 근육량과 체지방률의 황금비를 다시 찾아야 한다. 폭발적인 첫걸음을 되찾기 위한 신체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둘째, 경기 스타일의 진화다. 지금까지의 수비 후 역습 스타일은 체력 소모가 극심하다. 이제는 상대를 압박해 랠리를 짧게 끝낼 수 있는 공격적 배드민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셔틀콕을 띄우기보다 내리치는 빈도를 높여 본인의 체력을 온전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일정 관리다. 모든 대회 출전해 승리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메이저 대회를 타깃으로 몸 상태를 맞추는 영리한 스케줄링이 필요하다. 결혼 여왕은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변신할 뿐이다. 우리는 안세영이 보여준 투혼을 기억한다. 무릎에 피가 배어나오는 붕대를 감고도 셔틀콕을 향해 몸을 던지던 그녀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지금의 위기는 정점에서 겪는 일시적인 성장통일지 모른다. 부상과 체중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안세영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대중의 날카로운 지적은 그녀를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다시 한번 가장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길 바라는 애정 섞인 경고다. 안세영이 몸의 무게를 덜어내고 다시 코트 위를 깃털처럼 날아오르는 순간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은 다시 한번 전율하게 될 것이다. 셔틀콕 여왕의 진짜 시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